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동안 2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도 아닙니다. 그들은 선원들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식량을 운반합니다. 연료를, 의약품을, 전자제품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거의 2,000척의 선박 위에서 그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8주. 이 위기가 쌓여온 시간입니다. 8주의 기다림, 8주의 줄어드는 식량, 8주의 세계의 침묵. 국제해사기구는 확인했습니다. 최소 10명의 선원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수십 척의 선박이 공격받았습니다. 미사일, 드론, 해군 함포 사격에 의해. 그러나 세계 대부분은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것은 시그널 사이퍼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폭이 30km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해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계 액화천연가스의 20%가 흐릅니다. 그 30km를 지배하는 자,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지배합니다. 이란은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말부터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갈등은 공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군사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전면 반격이 아니라 훨씬 더 전략적인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해협을 닫았습니다. 벽으로가 아닙니다. 발표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뢰와 순찰선과 파괴의 암묵적 위협으로, 그리고 2,000척의 선박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뒤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출신입니다. 인도 출신, 인도네시아 출신, 미얀마 출신. 그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쨌든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바다를 무기로 사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선원들이 왜 갇혀 있는지 이해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크 포인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매일 정상적인 시절에는 전 세계 LNG의 약 20%가 그 30km를 통과합니다. 카타르만으로도 코네티컷주보다 작은 나라가 거의 어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LNG를 세계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가스 전부 호르무즈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이란이 해협을 닫았을 때 세계로의 그 파이프라인은 사실상 기능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닫는 것은 위기의 한층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봉쇄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4월 12일 대통령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전례 없이 본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중 봉쇄. 이란은 선박이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국은 선박이 이란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상업 항로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바다에 있던 2만 명의 선원들에게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계 상선 선원의 60% 이상이 아시아 출신입니다. 필리핀은 지구상 거의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선원을 세계 선단에 보냅니다. 이들은 얼굴 없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송금을 기다리는 아이들, 날수를 세는 아내들, 그리고 이제 8번째 주에 그들의 식량이 줄고 있습니다. 물 공급이 부족합니다. 연료가 배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모든 것을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표현했습니다. 선박들은 공식적으로는 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2만 명이 떠날 수 없을 때 인질이라는 단어가 부정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해협이 닫혀 있을수록 워싱턴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집니다. 매주 폐쇄는 세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매주 고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는 이것과 전혀 무관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긴급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IMO에는 해군이 없습니다. 집행 권한도 없습니다.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소는 전쟁 지역에서 말이 아닌 목숨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2026년 3월 18일 미사일이 라스라판에 떨어졌습니다. 라스라판 산업도시 카타르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군사 목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장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LNG 공장. 그날 밤 미사일 공격이 LNG 트레인 4호와 6호를 강타했습니다. 폭발, 화재, 그리고 기계가 한때 굉음을 내던 곳의 침묵. 다음날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3월 19일 같은 좌표. 더 깊은 피해. 카타르 에너지의 엔지니어들이 피해를 평가했습니다. 결론은 처참했습니다. 손상된 트레인 수리는 가능하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입니다. 3에서 5년. 주가 아닙니다. 달이 아닙니다. 연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피해였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LNG의 약 20%를 공급합니다. 전부 호르무즈를 통해.
트레인 4호와 6호가 가동을 멈추면서 카타르는 하룻밤 사이에 수출 능력의 약 17%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연간 280만 미터톤의 LNG입니다. 사라진,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우회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파를 보낸 발표를 했습니다. 불가항력. 그들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그것을 발동했습니다.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수십 년간의 협정에 서명했던 국가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납품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은 법적 메커니즘입니다. 공급자를 책임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스도 없습니다. 구제책도 없습니다. 회복 일정도 없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이 1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가스 요금이 2배가 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제 3배로. 아직도 거기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유럽은 대체 공급자를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미국, 호주, 아프리카 생산국들 모두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하룻밤 사이에 20%의 공급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기반 시설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LNG 터미널, 제기화 플랜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그것을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라스라판이 수리되는 데 걸리는 것과 같은 수년, 에너지 시장이 타오르는 동안 외교관들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4월 8일, 조건부 휴전이 중재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해 총성이 잠잠해졌습니다. 잠시 이란은 10개항의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군이 지역에서 철수할 것과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해결책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연계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과도 2개의 극단적 입장, 중첩 없음, 평화회담이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격차가 너무 넓었습니다. 신뢰가 너무 얇았습니다. 4월 25일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것보다 불과 48시간 전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외교 임무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인용하자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단어. 8주의 외교. 48시간 전. 한편 이란은 더 긴 게임을 드러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오만에 접근했습니다. 양측과 연줄이 있는 몇 안 되는 걸프 국가 중 하나. 제안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다시 말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 항로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 이란에게 돈을 지불하라. 오만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의 존재 자체가 이란의 전략적 자세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란은 단순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공식적이고 재정적인 인정을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폭격하지 마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요구입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국제 수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라. 지역 패권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수용하라.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교착 상태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입니다. 어쩌면 영구적으로. 그리고 워싱턴과 테헤란이 이 최대 압박의 게임을 하는 동안 해협은 닫혀 있습니다. 선박들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기다립니다. 세계가 대가를 치릅니다. 이 교착 상태의 비용은 달러나 외교적 점수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에너지 질서의 변환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는 LNG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망 사실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그들은 천연가스의 거의 전부를 수입합니다. 국내 매장량이 없습니다. 우방 이웃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도 없습니다. 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8주 동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공장, 병원, 가정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동 LNG에 의존하는 는 이제 배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비율로 세계에서 LNG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 중 하나는 석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이후 석탄에서 멀어졌던 은 폐쇄된 석탄 발전소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후협정이 없애려는 바로 그 석탄입니다. 순식간에 호르무즈 위기는 수년간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경제학자들이 공급 진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공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은 LNG 수출을 늘렸습니다. 호주는 생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아프리카 생산국들은 최대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 중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3.1%로 그들의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분쟁이 확산되면 성장은 2.5%로 하락합니다.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2%. 그것이 세계 경기 침체의 임계값입니다. 2%. 세계가 그 비율로 성장한 마지막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인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지금의 원인은 선택입니다. 정부들의 선택, 군사 전략가들의 선택,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방들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에너지 지역화라고 부릅니다. 세계의 공급망의 재편. 한때 중동에서 가장 저렴한 가스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이제 대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저장, 더 많은 국내 생산, 더 지리적으로 다양한 공급업체, 더 짧은 경로.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신중한 위험 관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저렴하고 세계화된 에너지의 시대, 호르무즈가 항상 열려있다는 가정 위에 구축된가 끝났다는 것을. 그 시대는 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가 지배적 논리가 된 이후 그것은 끝나고 있습니다. 협상된 전환으로가 아닙니다. 계획으로가 아닙니다. 카타르의 가스 공장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시작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2만 명의 선원, 2,000척의 선박, 바다에서의 8주. 누가 그들을 위해 옵니까? IMO는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프로세스 해협의 위험을 감안하여 일부 정부는 물자 전달을 주선했습니다. 물, 음식, 연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장하기에 충분한. 선박 회사들은 승무원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보험 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 위에서 사람들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언제 집에 올지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세계는 이 규모의 해상 인질 상황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은 선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박이나 선박회사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워싱턴과 테헤란이 어느 쪽도 거부할 만큼 굴욕적이지 않은 공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장벽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많은 격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해상 초크포인트를 레버리지로 사용한 마지막 번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시계가 째깍거립니다. 호르무즈는 폭이 30km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누가 국제 수역의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나타냅니다. 70년 동안 그 질문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그러나 우리가 바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대답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주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기뢰와 드론과 매우 긴 기억을 가진 지역 강국에 의해 저렴한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던 세계 질서가 재협상되고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서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그 재협상의 한가운데 갇힌 2만 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바다로 갔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전쟁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강대국들이 바다를 전쟁터로 사용할 때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들이 아닙니다. 장군들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LNG 가격을 보는 에너지 트레이더들이 아닙니다. 선원들입니다. 2만 명의 인간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